자, 리액트 19 봅시다. 리액트 19에는 이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이제 서버 쪽에 있는 액션, 서버 액션이죠. 우리 넥스트 할 때, 할 거고요. 넥스트나 리믹스 같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은 이 서버 액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리액트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서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저 클라이언트 요 개념이고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 여기 서버 API, 클라이언트 API라고 되어 있는데 서버 API는 지금 우리가 실행해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요 액션이라는 게 꼭 서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액션과 폼 액션. 요 두 개가 클라이언트 액션이고 요거는 서버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 액션으로 할 거고 서버 액션은 더 쉽습니다. 서버 액션은 뭐냐면 유즈 서버라고 붙여두고 서버에서 돌리면 서버에 있는 함수를 브라우저에서 그냥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치 해가지고 API로 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서버에 있는 함수를 바로 콜합니다. 이거는 뭐죠? 내부적으로 TRPC라 그래가지고 RPC는 뭐냐면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고 앞에 T가 붙은 건 뭐예요? 우리가 gRPC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구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에요.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얘는 이시적 언어가 안에 되는데 TRPC 같은 경우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 원격지에 있는 프로시저를 콜할 수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로 돼 있어야 됩니다. 양쪽 다 클라이언트 서버 다 있으면 서버에 제가 F라는 펑션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서버에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저 너편에 웹 서버에 있는 함수인데 웹 서버에 있는 함수를 브라우저에서 그냥 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패치를 쓸 일이 없지. 그죠?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넥스트를 안 얹었기 때문에 패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랑 통신하려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넥스트를 같이 쓰게 되면 굳이 패치를 안 쓰고도 많은 처리를 할 수, 서버에 있는 함수를 직접 부르니까 마치 서버가 브라우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스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개선된 거는 프리로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CSS나 어떤 JS 파일들을 페이지가 로딩되기 전에 미리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로그인하고 나서 첫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에서 쓰는 CSS라든지 뭐 JS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그인하고 있을 때 미리 뭐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로 받아올 수 있겠죠. 받아왔다면 로그인이 성공하고 첫 페이지로 돌아갔을 때 화면이 빨리 열리겠죠. 그게 없네요. 예, 봅시다.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 패스워드 로그인인데 요걸 통과하고 나면 첫 페이지가 나올 건데 뭐 이미지도 이렇게 큰 이미지가 있고요. 뭐 CSS도 뭐 다양하게 쓸 겁니다. 자, 근데 요걸 하는 동안에 입력하고 버튼 누르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요 이미지랑 CSS랑 JS 관련된 것들을 프리로딩, 미리 로딩 해버린다. 내가 이거 로그인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미리 갖고 오면 여기서 로그인 성공하고 나서 딱 넘어갔을 때 화면이 바로 열리겠죠. 마치 네이티브처럼. 그래서 점점 네이티브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로딩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스타트 트랜지션 어디서 봤었죠? 유즈 트랜지션에서 봤다. 그죠? 그 유즈 트랜지션의 스타트 트랜지션이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어싱크로너스 트랜지션이 가능해졌어요. 여기 어싱크가 우리 아까 붙여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해본 게 18이지만 19처럼 한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스타트 트랜지션에 지금 어싱크를 썼죠. 여기 이제 19부터 가능한 겁니다. 원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어싱크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는 어싱크로 뭔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가 프로미스가 아닌 이상은 힘들거든요. 콜백 안에 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개선 작업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되고요. 이건 넥스트 할 때 합시다. 유즈 우리 썼었죠. 유즈 해가 컨텍스트. 섹션 컨텍스트 같은 경우 여기서 유즈를 썼죠. 유즈 컨텍스트라는 걸 안 쓰고 여기 이제 프로미스도 올 수 있습니다. 그거 뒤에서 보고 자, 그 다음에 레프는 포워드 레프라는 걸 이제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유즈 옵티미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이 렌더링 되기 전에 우리가 유즈 디포트 밸류는 뭐였어요? 렌더링 될 때까지 내가 그 값을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화면이 다 그려지고 나면 그제서야 받는 거죠. 한 조금 늦게 받는 거고 유즈 옵티미스틱은
말 그대로 낙관적으로 화면을 갱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버에 저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럼 저장해서 올 때까지 우리는 화면을 못 고치죠. 근데 유저 옵티미스틱을 쓰면 화면을 먼저 바꿔놓고 서버에서 저장을 하고 오면 완전히 커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화면을 미리 바꾸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네이티브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데 좋아요가 바로 반영되고 서버에 저장하러 가죠. 좋아요 한 걸 저장하러 가고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 같은 걸 만들 때 좋아요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걸 써야 되겠죠. 네트워크가 느리거나 특히 그럴 때 더 심합니다. 자, 게시판에 글을 쓴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글을 썼어요. 저장하러 갔습니다, 서버에. 하지만 나는 글쓰기 화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느려 보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기 페이지로 바로 넘겨버려요. 아직 저장은 되고 있는 상태죠. 패치는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읽기 화면으로 넘겨놓고 응답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읽기가 되는 거고, 만약 페일이 났어요. 페일이 나면 다시 쓰기 화면으로 가서 에러 메시지를 띄워야 됩니다.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유저 옵티미스틱, 낙관적인 UI 렌더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태그라든지 이런 걸 내가 타이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이거는 검색 엔진에는 상관없습니다. 검색 엔진하고는. 검색 엔진은 우리가 실행했을 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가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가는 이 타이틀은 뭐 index.html에 있는 타이틀이죠. 근데 컴포넌트 우리가 로그인 하면 들어가서 로그인 컴포넌트에 그럼 로그인 컴포넌트에서는 로그인이라고 가입 그 컴포넌트로 가면 가입이라고 뜬다고 해서 그게 검색 엔진에 가지는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저 폼 스테이트는 이제 아까 유저 트랜지션을 조금 확장한 게 뭐냐면 이게 액션이고요. 유저 폼 액션이 있고 액션 스테이트. 유저 액션 스테이트가 이제 유저 트랜지션을 좀 더 확장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폼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폼을 이용해서 폼이 현재 서버에 서브밋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 무슨 메소드로 서브밋 되고 있는데 포스트로 하고 있냐 개수로 하고 있냐 이런 정보들을 이 훅에서 다 체크를 후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폼 이런 거 좀 이따 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폼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유즈 폼 스테이트를 하나 걸면 이 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폼 스테이트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 이 정도만 해서 오비브 맞춰서 작년에 컨퍼런스 할 때 8월에 릴리즈 한다고 했습니다. 19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연말로 늦춰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19.0이 나왔고요. 현재 버전은 19.1 버전입니다. 그래서 19가 다 릴리즈 됐는데 하나 안 된 게 뭐 있냐면 컴파일러. 리액트 컴파일러 요것만 지금 무슨 상태예요? RC 단계입니다. 릴리즈 캔디데이트. 자, 다음번 릴리즈에 나갈 후보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 버전이면 실무에 써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RC 버전은 LTS 버전에는 안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릴리즈 될 때까지는 SWC가 아직 지원이 안 돼요. 우린 지금 뭘로 하고 있죠? 여기 SWC가 붙어 있죠. 그래서 SWC는 지금 지원 안 한다. SWC를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피드 웹 컴파일러잖아요, 얘는. ESBuild랑 롤업을 쓰고 있는. 얘를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로 리액트 컴파일러를 세팅해 주면 됩니다. 바벨은 웹 표준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는 이제 넥스트랑 리믹스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액트 공식 사이트 가보면, 자, 여기 보시면, 풀스택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하고 싶으면, 리코멘드 추천하는데, 풀스택 프레임워크 라이크 넥스트랑 리믹스를 쓰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플러스 서버 액션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리액트는 클라이언트의 표준을 잡아놨습니다. 서버 컴포넌트의 표준을 잡았지만 실제 구현되는 부분은 넥스트랑 리믹스가 한다. 자, 그 다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이렇게 유저 클라이언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넥스트랑 리믹스 같이 서버 풀스택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는 유저 클라이언트 써줘야 되고 안 써주면 서버 컴포넌트예요. 지금 우리는 리액트죠. 순수하게 리액트만 쓰고 있죠. 리액트만 쓰면 안 쓰면
클라이언트입니다. 쓰면 서버인데 서버는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유저 서버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넥스트 할 때 우리 많이 볼 거예요. 자, 도큐멘트 이거 이제 쉬운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로그인에다가 우리 타이틀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해보는 게 제일 낫겠죠. 마이에서. 자, 로그인 할 건데, 로그인 쪽에서 우리가 타이틀을 한번 걸어 봅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다가 타이틀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걸 뭐죠? 우리 로그인 페이지다. 자, 로그인 페이지라고 타이틀 하나 걸었습니다. 이 타이틀 태그에서 원래는 헤더 부분에 있어야 되죠. 헤더 부분에 우리가 실행할 때, 뭐예요? 요 헤드 부분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트 리액트 TS 요거는 뭐예요? index.html 우리 여기 바깥쪽에 index.html에 있는 요 타이틀이죠. 요게 검색 엔진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딱 로그인 페이지 들어갔을 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비트 리액트 TS라고 타이틀이 나오죠. 자, 근데 로그인으로 가면 로그아웃해서 로그인으로 가면 로그인 페이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떤 거예요? 게시판을 만들었다. 게시판 상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럼 타이틀은 뭘로 바꿔줘요, 보통? 그 글의 타이틀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런 거 할 때 이걸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준다고 했을 때 로그인에 내가 여기다가 뭐 타이틀을 줄 거예요. 타이틀은 로그인 타이틀. 이렇게 준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타이틀을 받아야겠죠, 로그인에서는. 로그인에서는 타이틀 하나 받읍시다. 타이틀은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인 페이지가 아니고 뭘 써주면 돼요? 타이틀이라고 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틀 태그, 이 타이틀 도움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 타이틀이 왔을 때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왔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로그아웃 시켰습니다. 로그아웃 딱 시키니까 로그인 컴포넌트가 탔고, 로그인 컴포넌트의 타이틀이 로그인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타이틀을, 여기다가, 타이틀 앞에다가 XXX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XXX 콜론 뭐예요? 이제 뭐 우리 사이트다. 블로그, 마이 블로그. 마이 블로그 콜론 타이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 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로그아웃 했더니 타이틀이 안 바뀌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움하고 상관없이 헤드로 올라가야 돼요. 헤드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스트링 연산이 일어나거든요. 연산이 일어나면 얘가 먼저 올립니다. 먼저 올렸다가 타이틀은 언제? 나중에 프롭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업데이트 프롭스 요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그 라이프 사이클에 요거랑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로 결국은 못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것까지 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 같이 전달해 줘야 돼요. 여기서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같이 줘야 되고 여기서 그냥 변수로 해봅시다. TI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TIT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새로 고침하고 로그아웃 했더니 되네요. 자, 이건 왜 되죠? 아까 프롭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 영역이죠.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니까 얘가 끝나지 않아서 여기는 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만 있다면 미리 올리지 않는다고요. 아까는 뭐가 있었어요? 이런 스트링이 있을 때는 타이틀이 XX 가지고 미리 타이틀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TIT가 없으니까 등록이 못 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시점 문제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TIT가 완료돼야지 이 도움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째로. 이게 크레이트 엘리먼트가 보이나요? 어떻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돼요? TI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TIT가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는 어떻게 돼요? 텍스트 노드. 사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텍스트 노드입니다. 텍스트 노드에 요거는 뭐예요? 리액트 노드죠. 리액트 노드죠. 우리가 리액트.노드 했던 거. 리액트.노드 이겁니다. 리액트 노드, 리액트.리액트 노드, 리액트.리액트 노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얘는 뭐기 때문에 리얼 돔의 영역, 요거는 무슨 돔? 리액트 돔의 영역이니까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는, 요 타이틀에 대해서는.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메타 태그도 걸 수 있어요. 메타 태그. 메타 태그는 이런 식으로 걸죠. 네임은 뭐, 우리가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지 태그, 오지, 오지 타이틀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링크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 사이트에 링크를 보냈을 때,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 뭐 이렇게 해가 제목이랑 이미지랑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을 할 때는 오지를 붙이는 거고, 컨텐트.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또는 여기다가, 우리 뭘 쓰면 돼요? TIT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이런 거 정한 다음에 도큐멘트 있죠? 로그인 가야 되죠. 로그인 간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버스는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바이블럽 로그인 타이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타이틀,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바뀌는 거, 요 타이틀 부분 바뀌는 거, 그다음 오브스태그 바뀌는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 요건 간단했고요. 메타랑 타이틀 바꾸는 거는 간단해요. 여기 디스크립션도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지금 생략되어 있네요.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헤드 정도에 줄 수 있는 거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액션. 아까 서버 액션은 유저 서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서버 액션이고 이거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는 유저 서버는 지금 못 돌리니까 넥스트 할때 돌릴 거고 클라이언트 액션으로 돌리겠습니다. 액션을 하나 만들 건데요.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폼에 이렇게 있는데 폼에다가 이제 이거는 뭘 줄 거예요? 액션이라는 걸 줄 겁니다. 액션. 액션에다가 서치 이렇게 하나. 그럼 이 폼이 뭔가 서브밋이나 뭔가가 일어나면 뭘 할 거예요? 액션이라는 함수를 부를 겁니다. 여기 우리 기존에 했던 건 뭐였어요? 온 서브밋이었죠? 온 서브밋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온 서브밋은 뭘 받았죠? 여기 서치를 한다면 핸들 서브밋 뭐 한다면 여기다 서치를 받아요. 첫 번째가 항상 뭐가 돼요? 이벤트인데 이건 폼 이벤트였죠? 폼 이벤트에 HTML 폼 엘리먼트 이렇게 받았었죠? 기억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EVT 프리벤트 디폴트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야 화면이 뒤집어지지 않았죠. 번거롭습니다 이거. 번거로워서 이렇게 안 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액션을 쓰겠다고 했잖아. 온 써움이랑 똑같은데 액션을 쓰면 뭘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콘스트 서치. 자, 여기서 봅시다. 폼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받을 수 있다고요? 폼 데이터. 얘는 폼 데이터라는 자바스크립트의 타입이 기본 제공되는 돔에서 제공되는 폼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돔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찍어 볼게요. 자, 콘스트 우리가 밸류죠. 밸류는 여기 네임을 밸류로 합시다. 네임은 밸류 이렇게 주면 요 네임이라는 게 폼의 이름이죠. 우리가 폼이 원래 서버로 날아갈 때는 요 이름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아이디가 아니고. 자, 그래서 밸류는 폼 데이터죠. 폼 데이터는 맵 형태예요. 그래서 get을 써야 됩니다. get의 name, value 이게 되겠죠. 요 이름 쓴 겁니다. 자, 요 이름으로 폼 데이터.get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스트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폼에는 뭘 또 줄 수 있냐면 타입이 뭘 때도 있어요? 파일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파일 첨부할 때 맞나요? 넘버일 때도 있고 컬러일 때도 있고 뭐 다양한 타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폼에는 다양한 값들을 폼 데이터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했을 때 오는 결과 타입이 폼 데이터 엔트리 밸류예요. 폼 데이터 엔트리 밸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스트링으로 하고 싶으면 to string 이렇게 해줘야 돼.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 그래서 보통은 다 스트링이겠죠. 파일일 때만 블럭으로 들어갑니다. 블럭. 나중에 파일 첨부할 일이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걸 한번 찍어 봅시다. 자, 화면이 뒤집어진다면 콘솔 로고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화면이 뒤집어져요. 왜 폼 서브밋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죠. 트랜스.
여기서 1, 2, 3 치고 엔터 치면 되죠. 벌써 펜딩 되고 있는 거예요. 엔터 딱 쳤습니다. 했더니 바로 찍히고 화면은 안 뒤집어지죠. 깔끔합니다. 편리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이제 하겠습니다. 핸들 체인지는 어디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요? 자, 핸들 체인지는 이제 지우고, 자, 그럼 요거를 서치로 바꿔봅시다. 서치로 바꿔볼게요. 서치로 바꾸고, 이벤트 받을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없고, 스타트 트랜지션 쓸 일이, 스타트 트랜지션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벤트 필요 없고, 밸류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아까 거. 이것도. 자, 이거는 str의 값을 박을 건데요. set str은 왜 안 되죠? undefined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빈 문자열로 하나 셋하고요. 자, 스타트 트랜지션은 이제 뭐 놔둬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펜딩을 써야 되니까 얘는 놔둬야겠네요. 자, 그래서 서치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폼 액션에 걸었고 온체인지는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다는 이제 트랜스라는 말을 안 쓰고 유저 아이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유저 아이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1, 2, 3 하고 엔터 치면 네트워크 안 되나요? 자,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여기다 치면 이제는 뭐가 돼요? 펜딩 되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들어볼 겁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만 드려도 되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다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왜 했고 똑같이 했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죠? 아까 했던 거에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서치 유저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제이스 플레이스홀더에서 한 개를 읽어 오는 겁니다. 읽어 와서 주는 거고요. 자, 리졸브 오브젝트 그래서 이름 뭐 하면 되죠? set timeout 해가지고 리졸브를 불러줄게요. 강제로 프로미스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네임은 이제 샘플 네임, 샘플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언제? 1ms 있다가 1000ms 1초 있다가 리졸브를 해주겠습니다. 이걸 리젝트는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이슨 플레이스홀더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1, 2 엔터 쳤더니 지금 샘플러가 나왔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안 되면 뭐 로컬에서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뭐 발리에 갔습니다. 코딩하러. 코딩하러 간 건 아니겠죠. 리프레시 하러 갔습니다. 또는 거기서 일을 하려고 갔습니다. 재택근무면 가능하죠. 그래서 발리에서 하는데 거기 네트워크가 불안하니까 자꾸 끊겨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막을 만들어서 목 API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특이한 게 5에서 샘플러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얘가 어떻게 돼요? 폼 데이터가 깨끗이 클리어 되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리셋 원래 해줬잖아요. 뭐 이것도 비워주고 그죠? 유저 F에 뭐 커런트 점 밸류를 땡땡으로 바꿔주고 막 그 짓을 했었는데 그 짓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 유저 F를 썼던 폼 안에 있는 입력값을 썼던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유저 액션 스테이트. 점점점 이제 우리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액션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참고로 참 액션할 때, 이렇게 액션으로 써도 되고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데이터물. 왜 언론이죠? 우리가 그거를 안 했었구나. 컴퓨터였네. 그러고 해주면 되죠. 강제로 카스팅 해주겠습니다. 에러 나는 게 타입스크립트 에러 때문에 얘는 언노운이거든요. 지금 제가 준 거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어웨이스로 받아가지고 타입 캐스팅 한 다음에 보내야 돼요. 그럼 아까는 왜 괜찮죠?
아까는 패치할 때 여기다가 콤프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액션을 폼에 이렇게 액션으로 줘도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액션 대신에, 액션은 비워놓고요.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자, 여기다가 뭐, 세이브, 이런 버튼이 서치 버튼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액션이 아니고, 폼 액션이라고 붙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폼에다 액션이라고 붙이는 게 대부분의 코딩 관례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폼 액션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서치로 갈 거고, X를 버튼을 누르면 X라는 함수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버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럴 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놔뒀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자, 액션 스테이트. 이게 끝판왕입니다. 액션 스테이트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아까 좀 전에 펜딩 액션에, 자, 펜딩, 아까 유즈 트랜지션 보세요. 저희가 펜딩을 주기 위해서 스타트 트랜지션을 써야 됐죠. 액션 스테이트를 써보겠습니다. 자, 액션 스테이트는 다 지워도 돼요. 자, 스테이트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펜딩도 없애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면 돼요? const. 그럼 펜딩하고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스테이트 액션 펜딩입니다. 자, 스테이트는 아까 리스트다, 그죠? 맞네? 셋 리스트 했었잖아. 좀 전에 얘랑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셋 리스트 해가지고 리스트 결과를 담았습니다. 데이터를. 그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서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펜딩이 될 겁니다. 이제는 use action state.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 개가 한 방에 있으니까 제일 편하다. 제일 편하고 제일 많이 쓰겠죠.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함수가 하나 있고요. 콜백 함수가. 그 다음 초기값이 있습니다.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폼 링크라고 하는 거는 폼이 제출될 때, 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액션이 실행될 때죠. 실행될 때 자바스크립트가 아직 로드되지 않았다면, 이 폼 액션이 로드되지 않았다면 어떨 때겠어요? 보통은 서버 액션이겠죠. 클라이언트 액션이 로드 안 될 리는 없습니다. 왜? 여기가 뭐예요? 내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니까. 근데 이 액션이 서버 액션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100%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디로 보내라고? 이 화면으로 보내라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뭐 공사 중입니다. 아니면 사용자가 많습니다. 이런 페이지. 그걸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다, 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액션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액션이죠, 우리가. 뭔가 액션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서밋이 일어났을 때 폼을 서버에 전송해야 될 상황. 액션 요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자는 뭐가 돼요? 초기값수 이게 되겠죠. 아주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스타트 트랜지션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펜딩 자동으로 해주는데 스타트 트랜지션 할 필요가 없죠. 아까는 스타트 트랜지션 왜 해줬어요? 스타트 트랜지션 해줘야 펜딩이 추루가 되죠. 이 함수가 끝날 때까지. 네, 끝나고 나면 펄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스타트 트랜지션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함수, 요게 무슨 함수? 액션 함수. 그리고 셋 리스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 리스트 없잖아, 이제. 그죠? 스테이트 세트 하는 게 없으니까 뭐 하면 되요? 리턴 해버리면 됩니다. 리턴. 상태를 뭐 하려고? 리턴 해버린다. 우리 리듀서. 그래서 유즈 액션 스테이트에 요 함수를 뭐라 불러요? 리듀서라 부릅니다. 왜 리듀서죠? 마치 리듀서처럼 리턴해서 상태를 그냥 배포해버리죠. 반환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즈 트랜지션부터 우리가 유즈 트랜지션, 그 다음에 뭐 액션을 이용하는 유즈 트랜지션이든 뭐가 됐건 상태와 액션과 펜딩 세 개가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즈 스테이트 하나 써야 되고 요 두 개를 위해서 유즈 트랜지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액션도 바로 못 쓰고 스타트 트랜지션이라는 걸로 싸가지고 만들어서 써야 되죠. 그런 번거로움이 다 해결됩니다. 자, 해결되는데 뭐가 어렵냐? 이런 거 이제 타입 잡아주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액션 스테이트로 옮길 때 어떤 것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타입입니다. 타입이 첫 번째 놈이 프리 스테이터스예요. 책에서는 공식 사이트에는 CUR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프리라고 이거 표현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새로운 데이터가 지금 들어올 거예요. 서밋 하러 들어올 때 이 스테이트 리스트에 이전 값을 여기다가 담아준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항상 자, 요 첫 번째 인자가 뭐가 된다고요? 함수에 free state 이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free list죠, free list. 이전에 갖고 있던 리스트 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스트는 뭐예요? 지금 나갈 얘죠. 그래서 지금 얘를 CUR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현재 리스트 값은 여기 들어오는데 이제 새로운 리스트 값은 요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자, 현재 리스트가 요걸로 나갈 건데 이제 저장될 건데 이전에는 요거였다 이렇게 해도 되죠.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전 리스트 타입이니까 리스트하고 같은 타입이죠. 리스트에 뭐가 들어가요? 컴프에 어레이가 들어가자. 맞네? 컴프 어레이. 자, 우리 컴프도 여기서 유저로 바꿉시다. 컨트롤 F2로 바꾸면 되죠. 유저로. 자, 그러면은 얘는 유저 어레이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항상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했으면 새로운 유저로 세팅되겠죠. 그게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다시 리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웨이스 쓰려고 그러면 요 앞에 뭐 붙여야 돼요? 어웨이스 쓰려면 어싱크를 붙여야 된다. 그죠? 자, 프리리스트는 사실 쓸 일 없죠. 이전 값을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네가 뭐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걸로 갈 거야 라는 의미로 프리리스트도 항상 찍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1, 2, 엔터. 잘 됩니다. 3, 4, 엔터. 잘 되죠? 네, 똑같습니다. 코드가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로, 훅 하나로, 두 개가 통합됐고요. 요 부분이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이전 값이랑 이건 폼 데이터, 현재 폼에 들어온 값들. 여기서 인풋에 내가 뭐, name, value, age, name, 어드레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받아다가 뭘 하면 돼요? 이 함수를 불러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다. 없어지고 뭘로 됐어요?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 애들이 가장 유용하겠죠. 상태와 펜딩과 그다음에 뭐예요? 상태와 펜딩과 이제 실제 실행 함수 액션이라고 부르죠. 리듀서라고도 부르고 액션이라고 부르고. 어쨌든 여기 예제에서는 OS 그냥 바로 요 칸이 작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코드를 좀 줄인 겁니다. 줄여서 쓴 거고요. 뭐 어떻게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한 세트인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폼 스테이트 가겠습니다.